지난 시간에 외국인들은 사물을 보면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인다 그랬는데 왜 앞에 어나 s를 붙이는지 혹시 그 이유를 기억나세요? 영어는 그림을 그린 언어여서 그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셀 수 있는 애들 얘기고 셀 수 없는 애들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셀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water 나와 있는데 물을 영어로 wate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셀 수가 없죠. 물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기준은 뭐냐면 물을 그림을 그릴 경우에 어떤 윤곽을 뚜렷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한 컵에 담긴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컵의 윤곽을 그릴 수 있어도 물의 윤곽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실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떤 뚜렷한 윤곽이 있는지 아니면 윤곽이 없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 같은 경우는 윤곽이 없고 그래서 water는 안 되고 그냥 water만 쓰시거나 아니면 더 좀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the water, the에 대한 거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the water는 가능해요. 하지만 a water이나 waters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있죠. 윤곽을 뚜렷하게 그리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셀 수 없다. 대부분이라 그랬는데 그럼 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머리카락, hair 같은 경우 어떻게 그리세요? hair 한 가닥 한 가닥 그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머리 결만 대충 그리고 전체 머리 모양만 그리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hair 셀 수 없지만 그 hair 한 올 한 올 가리킬 땐 셀 수가 있어서 hai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ape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이라는 또 물질을 얘기할 때는 셀 수 없지만 어떤 서류를 얘기할 때 paper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컬을 게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좀 그때그때 어떤 구체화가 된다든지 어떤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일컬을 때 그럴 경우에 셀 수가 있지만 또는 형용사가 붙는다든지 그러면은 구체화돼 가지고 그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라고 하거든요. 불가산 명사를 할 수 있게 바뀌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윤곽을 뚜렷하게 그릴 수 없으면 셀 수가 없어요. 밥 같은 경우에 밥을 영어로 rice라고 하거든요. rice인데 밥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밥을 셀 수 없는 이유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밥은 셀 수 없어요. 저희가 보통 밥을 그릴 때 밥의 윤곽을 대충 그리고 알갱이는 대략 형태만 그리지 알갱이 하나하나 다 그린 경우도 없잖아요. 뭐 세미라 같은 경우에 물론 그릴 수도 있긴 있죠. 보통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그릴 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어떤 물질로 보고 알갱이 하나하나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rice는 셀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더 잠깐 나와 있네요. 더는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일컬을 때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the water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water 하거나 두 번째 일컬을 때 나중에 서로 알고 있게 됐을 때는 앞에 더를 붙여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rice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여기 대명사에 나와 있는 대명사는 뭐냐면 나중에 나올 건데 나가 영어로 I거든요. 너는 you 이런 거. 그래서 여기 I 또는 I's 이렇게 안 쓰잖아요. you, use 이렇게 안 쓰잖아요. 대명사라든지 왜냐면 누굴 가리키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고 뭐 고유명사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크거든요. 마이크라든지 누굴 가리키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럴 경우에 마이크 쓸 수 없죠. 마이크라든지 마이크스라든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뭘 가리키는지 뻔히 알고 있는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우에는 어나 s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더 마이크도 쓸 필요 없죠. 더 마이크. 뻔히 이렇게 더 마이크 쓸 필요 없어요. 더 안 써요. 어도 안 쓰고. 다시 한번 짧게 해드리면은 뚜렷한 윤곽을 그리기 힘든 것들 그럴 경우에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water 얘기 나왔었고 아까 저희가 hair 얘기했었고 그렇죠? rice도 얘기했었고 피자 같은 경우에 뚜렷한 윤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동그란 크기가 다 달라요. 피자가. 그리고 어떤 피자는 뭐 퍼먹는 피자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피자가 셀 수 없어요. 어떤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 피자 해가지고 셀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부터 달라요.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단어들 되게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셀 수 있는 거는 countable 해서 C를 쓴다고 했고 셀 수 없는 거는 uncountable 해서 U를 쓴다고 했어요. 모든 영어 사전에는 C인지 U인지 적혀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모든 명사에는 다 적혀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에서는 셀 수 있다 없다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지금 한 물하고 한 물컵 중에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라.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한 물이라고는 쓸 수 없잖아요. water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물컵은 물의 방점이며 컵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cup of water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시면 컵은 쓸 수 있죠. 그래서 한 물컵은 쓸 수 있어요. 한국말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한 내일하고 한 날, 그쵸? 내일이 영어로 tomorrow인데 tomorrow냐 아니면 날, day냐, 내일은 쓸 수 없죠. 오늘, 내일은 쓸 수 없지만 한 날, 뭐 하루, 이틀 할 때 한 날은 쓸 수 있어요. 색깔 바꿀게요. 뭔가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 한 날은 쓸 수 있고, 다음 한 영어 과목, 한 영국인. 과목은 쓸 수 없어요. 한 영어 과목, 두 영어 과목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냥 영어 과목인 거지, 그렇죠? 한 영국인은 쓸 수 있어요. 사람 한 명, 두 명이니까. 한 미소, 한 기쁨. 제가 지난 시간에 smile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횟수가 있는 건 쓸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smile 쓸 수 있어요. 한 기쁨. 기쁨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기쁨의 양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한 기쁨이냐, 두 기쁨이냐 생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 이야기냐, 한 사람이냐. 이야기는 쓸 수 있죠. 근데 사랑은 love인데 사랑도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 같은 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죠.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쓸 수 있는 거? 한 돈, 물물 교환의 어떤 매개체?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람 생각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money라고 그러면은 뭐 100원도 money겠지만 100원 돈이겠지만 1원도 돈이고 0.1원도 돈이고 0.01원도 돈이고 끝없이 나눠져요. 어떤 물질을 셀 수가 없어요. 돈을 셀 수가 없고 하지만 달러는 셀 수 있죠. 달러라는 기준에 있어서 뭐 1달러냐 2달러냐 셀 수 있어요. 돈은 셀 수 없어요.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질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 셀 수 없죠. 물질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나누잖아요. 뭐 치즈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셀 수 없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단어랑 발음 익히는 건데 여기 까맣게 제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발음 기호가 밑에 나와 있고 지난번 짧게 하긴 했었는데 이게 D, E, I 적혀 있어요. 그럼 D가 D고 A가 길게 나서 A로 소리 나는 거예요. A가 또 Y는 여기 소리가 안 난 거고 그래서 D, A, 묵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식으로 어떻게 발음이 읽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단어 뜻은 책 보시거나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단어 뜻은 그냥 넘어갈게요. 따라해 보세요. 제가 day 하면 day 하시면 돼. day, dollar, English, love, man, money, pleasure, rice, smile, tomorrow, water. 여기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영어로 적으시면 되는데 원래 적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여기서 동그라미 치는 거니까 tomorrow냐, day냐, 내일이냐, 한 내일이냐, 한 날이냐 그거죠. 둘 중에 자연스러운 거, 바른 것은 이거 커버볼은 바를버러네 이거 고칠게요. 커버볼인데 바를로 돼 있네. 한 병의 물 커버. 여기선 day가 맞고 여기서는 on Englishman이 맞고 모음 English에 아시죠? English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잖아요. 이잖아요. 이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모음이잖아요. 모음이기 때문에 English 안 쓰고 on English죠. 그래서 on English냐 on Englishman이냐 그래서 on Englishman이 맞아요. 그렇죠? English가 영국인의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한 영국의 사람 또는 남자, 그렇죠? smile이 맞죠? pleasure 기쁨은 쓸 수 없어. pleasure나 뭐 joy 이런 거 쓸 수 없어요. 그다음 a love story. 그래서 스토리가 쓸 수 있죠. 근데 love 명사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 있어요? 좀 영어 아시는 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네 love 명사인데 story 이것도 명사인데 love story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형용사지 아니에요? lovely stor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사가 여러 개 있으면은 복합 명사가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 love story 맞는 얘기예요. love는 틀리죠. love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양의 개념인 거고, 그렇죠? 엄마를 셀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나눠지는 거, 달러 셀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넘기면서 하는 거는 안 할게요.